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오후 시간 맞이해서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이제 비가 좀 그쳤어요. 다행히 비는 그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이제 불어올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겨울 오겠죠. 겨울. 한파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한파. 하여튼 한파 대비 잘 해보자고요. 잘 해보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재난이 와. 재난. 폭풍우도 오고 쓰나미도 오고 지진도 나고 별의별 재난이 다 옵니다. 그런 재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상에 가는 거예요. 제가 산에 자주 가는데 거기 산에서 많이 활동하고 하여튼 산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산길을 걸어봐. 산등산을 걷다 보면 오르막 뛰고 내리막이 또 계속 오르가더라고. 얼마나 힘들어. 올라갈 때가 가장 힘들다고. 저는 내려올 때는 또 신나게 내려갑니다. 신나게 아주 골까지 가는 거지. 골로 가니까 결국 골로 가는 거야. 또 골로 또 내려갔어. 다시 또 올라갑니다. 오르락 내리막이 있어요. 이 주가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인생사도 그렇잖아. 좋을 땐 잘 가다도 빨리 가면은 그만큼 빨리 내려오더라고요. 너무 어린 나이에 출세하거나 너무 급성장해버리면은 결국 나중에 노년에 별로 안 좋더라고. 응? 별로 안 좋아요. 응? 소년급제. 이 소년급제라는 게 있잖아. 소년 어릴 때 너무 급제해버려가지고 출세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오래간 사람이 없어요. 알겠죠? 다 나이가 때가 되면은 그렇게 무르익어야가지 너무 빨리 익어버리면 안 좋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버려야 돼. 아시죠? 버리고 릴렉스하게 가자. 릴렉스 차분하게 가다 보면은 갑니다. 가는 거예요.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달 글로벌 주요 지수가 이제 매를 세게 맞았어. 매를 한번 세게 맞다 보니까 크게 휘청이었죠. 휘청이었고 이제 코스피 하락세가 유독 더 두드러졌던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만 우리나라만 계속 빠지는 거야. 미친 듯이. 경기 침체 우려하고 달러 강세에 따른 그 외환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내림세가 더 심화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주 긴축 여진이 남아있다가지고 긴축 여진 남아있는 만큼 과도한 그 하락을 이유로 주식에 접근하는 것은 이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도한 하락.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때가 저점일 거야. 그때 사야 할 거야. 이것도 좀 조심스럽지 않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간 보면 주요 10개 국가 주가 지수를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국내 코스피 지수가 10% 넘게 하락을 해가지고 12% 떨어진 홍콩 항생 지수 다음으로 하락률이 높았대요. 저 홍콩 항생도 막 미친 듯이 빠지더라고. 홍콩도 이렇게 빠지는 나라가 아닌데 나라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홍콩도 그래요. 지금 코스피는 지금 지난달 1일 2115.6일로 장을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연중 최저치 2155.49까지 떨어진 거야. 2415에서 많이 빠졌죠. 연방준비제도의 그 긴축 여파가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된 또 미국의 경우에 보면 다우지수가 한 9.2% 하락을 했고 영국이 한 마이너스 3%, 독일이 마이너스 4% 등 하여튼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수익률을 이제 보였다고 합니다. 다른 아시아 중심 중국의 상해지수가 마이너스 5%, 그리고 일본 니케이 마이너스 6.2, 대만 가건지수가 마이너스 9.3. 하여튼 코스피보다 덜 하락했어요. 코스피만 엄청 빠지고 일찍이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에 나선 브라질의 경우 보베스파 지수가 한 0.3% 하락하는데 그쳤어요. 브라질이 웬일이지? 하여튼 고강도 긴축,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글로벌 증시를 억누른 상황인데 외환시장이 그 발작이 국내 증시 과매도를 촉발한 거야. 촉발한 거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40원이죠. 1440원을 이제 돌파를 해요. 돌파를 해가지고 이제 고공행진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도를 촉발을 합니다. 촉발을 했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은 지난 한 달 동안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해서 2조 5,200억 정도 주식을 이제 순매도를 했더라. 그런 겁니다. 2조 5,2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달러 강세는 한국 증시의 그 주가 수익 비율 하락에 직결되는 거야. 직결된다. PR에 직결되는 게 퍼에. 모든 국가가 환율 변동을 겪고 있음에도 조정폭이 더 컸던 이유로 강달러 국면 해소 전까지는 국내 증시 반등은 어렵다. 결론은 뭐냐? 강달러가 약달러로 가야지만이 반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이 많이 싸진 것은 맞아요. 맞는데 비중을 크게 늘릴 때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봅니다. 10월에도 고강도 긴축에 따른 달러 강세의 우려가 증시를 억누를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억누를 것이다. 그리고 특히 기업들의 이제 이익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낙관적으로 증시 앞날을 전망하기는 좀 힘들다, 그렇게 강조를 해요. 이미 올해와 내년 코스피 기업 실적 전망치는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올해 순이익 전망치가 연초 대비 8.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요. 내년 순이익이죠. 순이익은 17% 정도나 떨어져요. 떨어졌고, 일단은 그 기업 이익의 그 레벨이죠. 이 레벨 다운이 더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이제 긴축 압박에 따른 1차 하락에 의해서 2차 하락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런 거죠. 지금 빠진 거는 빠진 것도 아니라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필요한 주식시장 대응법으로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현금 확보가 중요하지 않겠나요? 현금 확보. 이달 7일과 이제 13일에 이제 발표되는 게 있어. 7일 날은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13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또 CPI 발표예요. 그래서 FED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확대될 경우에 주식시장이 단기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현금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조언이 있어요. 그래서 긴축 공포와 외환시장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우리 코스피 저점을 논하기는 약간 이르며 현금을 적극적으로 늘려놔야 한다. 현금. 여름 현금 확보. 경기 침체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당분간 험난한 시장 환경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봐도 약간 더 빠질 수도 있어. 하여튼 조심하시고 그래도 현금이라도 좀 많이 확보해 놓으시고요. 하여튼 뭐 8만 전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는데, 뭐 7만, 6만, 5만까지 왔는데 몇 년 지나면 오겠죠. 당연히 옵니다. 8만 전자 오게 되어 있어요. 어제 뭐 박모시기 대표가 얘기했죠. 뭐 늦어도 3년 안에는 9만 전자 온다고, 회복한다고. 저도 8만 전자는 빨리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줍줍하자. 오르면 파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지. 좀 많이 빠졌을 때 사가지고 좀 오를 때 파세요. 좀 힘들면은. 제가 뭐 단타를 나쁘게 부른 게 아니라, 뭐 그게 좋다고 한다면은 뭐 그 방법도 써야죠. 어차피 주식 투자한다는 게 여러분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단기 투자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지거나 거기에 몰입이 되면은 사람이 좀 피폐해지더라고. 근데 그런 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또 엉뚱한 데 더 투자할까봐, 또 혹시 또 돈 날릴까봐 걱정돼서 하는 얘기니까, 저의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쌀 때는 부지런히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쌀 때 부지런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저녁 시간에 봬요.